요즘 한국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차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폭행으로 번지고 때론 목숨까지 위협받는 사건으로 커지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의 주차 갈등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그리고 제가 거주 중인 캐나다는 어떤지 그 사례와 비교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서울시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18년 74만여 건에서 2022년 120만 건으로 61%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평균 102.5%로 보이지만 이는 차량 1대당 주차 공간이 1개 이상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차량 1대가 출발지와 목적지에서 각각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최소 200%의 주차장 확보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밤마다 주차 전쟁을 치르는 가족들, 이로 인해 경비원과 주민 간 다툼, 이웃 간 갈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죠. 그러면 다른 국가는 어떨까요? 표를 보시면 한국의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저하게 낮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주차가 문제가 된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땅이 넓으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고층 건물이 많은 대도시는 국가와 상관없이 주차가 늘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각 가정의 방 개수에 따라 주차 자리가 정확히 배정돼 있어요. 방이 한두 개인 경우는 1대, 방이 3, 4개인 세대는 2대 등, 그리고 주차 공간은 고유 번호로 지정돼 있어 내 자리가 아니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바로 견인되죠. 차가 적은 집은 남는 주차 공간을 임대할 수도 있으니 다툼이 전혀 없어요. 한국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 시 전용 면적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세대당 0.8대, 전용 85제곱미터 세대당 1대,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세대당 1.5대 이상. 하지만 이 기준은 최소 기준일 뿐입니다. 시공사는 법적으로 이 기준 이상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실제 설계나 허가 과정에서는 이 최소치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문제죠. 작은 공간을 몇백 명의 단지 거주자들에게 던져주고는 난 몰라, 알아서들 하셔. 시공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결국 시민들이 주차 무법지대에 내던져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1.2에서 1.5대 이상 확보를 요구하기도 하고 판교, 마곡 등 일부 신도시나 재건축 단지에서는 세대당 2대 이상 확보를 지향합니다. 또 방문자용 주차 공간도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이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2020년 기준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는 이미 1.2대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법적 기준은 여전히 0.8에서 1.5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소형 평형 아파트에 다자녀 가구나 고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평균 주차 공간은 세대당 1.5 차량을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 차량을 1대 보유하던 2, 3대 보유하던 상관없이 배정되지 않은 주차 공간을 나눠 써야 하니 돌고 돌다 2중 3중 주차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법 주차와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불법 주차 차량 치워달라고 말도 못해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경찰도 견인조차 하지 않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즉, 다수의 질서를 위해 소수의 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그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권력에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은 경찰의 개입 없이도 바로 견인됩니다. 누가 신고하던 그냥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갑니다.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요. 저 또한 전문의 예약에 늦어 어쩔 수 없이 빨리 체크인만 하고 제대로 주차하려고 10분간 차를 불법 주차했다가 차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겪었답니다.
어떤 연락처나 메모도 없고요. 그냥 근처 견인 서비스 업체마다 전화해서 찾아야 합니다. 겨우 알아내서 택시 타고 가면 견인비와 보관료까지 내고 친절하게 내어주는 벌금 용지까지 챙겨와 꼭 기일 안에 내야 합니다. 늦으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총 278 눈물 났죠. 근데 신고자가 누군지 몰라서 원망도 못해요. 당연히 다툼도 생기지 않아요. 반면 한국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경찰을 불러도 해결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더 갈등이 커지고 폭력까지 이어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로 짓는 아파트는 각 세대수와 평형에 따라 현실적인 주차 차량 수를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건축법을 개정하고, 기존 아파트는 입주자 회의를 통해 공평하게 최소 한 세대당 한 대씩 주차 공간을 배정하며 남는 공간은 큰 평수에게 추가 배정을 해주고, 주차 공간이 남는 세대는 임대를 통해 공평한 분배 구조로 전환하고, 불법 주차는 그곳이 아파트 단지 내 건 바뀌건 다수의 시민이 그 어떤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게 즉시 견인 가능하게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공공질서이고 진짜 헌법을 구현하는 길입니다. 주차 자리를 미리 배정할 경우에도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더 가까이, 더 멀리 주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변수는 언제든 추첨이나 투표 같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 자리가 없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니까요. 왜냐하면 언제나 어느 곳에든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빌런들이 존재하는 만큼 국가에서 이런 허점을 최소한으로 해주어야 미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웃끼리, 시민끼리 다툴 여지가 있는 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범죄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두 자녀에게 두 개의 다른 장난감을 사주고 사이좋게 함께 놀라고 하면 싸운다는 걸 대부분의 부모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난감을 두 개 사서 각자에게 주죠. 모두 나누어 써야 하는 그 어떤 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은 반드시 각 세대별로 지정된 공간을 배정받아야 모든 시민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정된 지정 주차 공간으로 차량 구입 시에도 한 번 더 생각하여 한 집에 3대, 4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상황이 적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캐나다의 젊은 세대들은 차량 구입과 다운타운 거주 중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보험비와 주차비가 차량 구입비보다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정부는 더 이상 건설사들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시민들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어야 하고, 시민들은 당연한 주차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시길 촉구합니다. 한국은 많은 장점을 세계에 알리고 있죠.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뿐 아니라 요리, 언어, 문화 등을 배우러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 먼저 질서 있는 주차 문화를 세운 선진국들을 따라하는 것이 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시민 간의 다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한 모든 이들에게 각자 지정된 주차 공간에 편안히 주차할 수 있는 안전한 주차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이제 행동도 같이 바꾸자 좀. Change it now. 댓글에 남겨주신 이야기는 다음 영상의 시작이 됩니다.